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정부 10년간 2차전지 40조 투자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1등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플랜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영상 제목으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한 거는 역시 2차전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2차전지 랠리가 한번 강력하게 휩쓸고 지나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2차전지 랠리가 지금 불고 있는 모습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시고 계실 겁니다. 또 최근 장세가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7월 달 들어서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2차전지가 그간 좀 쉬고 있었는데 다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겠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거다, 2030년까지 투자를 거의 40조 가량을 진행을 하겠다, 혹은 그 이상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K배터리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정책과 연결이 되면서 2차전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미 우리나라가 또 이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국가이니만큼 현재 이 분야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소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려면은 좀 커다란 배터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분야도 지금 사실 거의 탑3 안에 경쟁을 하면서 패권을 장악하여가는 주변국들과 이제 좀 경쟁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는 안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절반가량 다가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한국이 상당히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전기차에 있어서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는데 2차전지에 있어서는 한국이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이 투자가 그리고 이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이상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수차례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인지하실 겁니다. CIS 2차전지 관련주로 급등한 정말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코로나 전부터 2019년 말부터 이제 2차전지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2021년까지 엄청난 시세를 CIS가 멈추지 않고 올라가주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대기업으로 본다면 이쪽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에 유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 SDI나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으로 좀 더 이제 우리가 배터리주로 많이 눈여겨보던 종목들이죠. 역시나 당연히 저는 삼성 SDI가 가장 우량주 중에서는 대기업 중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19년 때부터 이제 삼성 SDI를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제가 한 25만원부터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덧 80만원 찍고 지금도 75만원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수개월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라서 우량주 쪽으로 본다면은 삼성 SDI가 가장 이제 향후 이제 성장성을 봤을 때 메리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삼성 SDI는 성장주에 좀 더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저평가라고 보기엔 매우 많이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CIS나 이런 기업들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성장주로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그런 기업을 이미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는 6천억짜리 기업을 성장성만 보고 투자할 것이냐. 저는 실적이 좋지 않은데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는 기업은 3천억
위로 올라가는 기업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해요. 마지노선이 3천억 초반입니다. 3천억 초반을 넘어가는데 이걸 실적도 안 보고 실적이 별론데 뭐 순이익도 적자 볼 때 있고 흑자 볼 때 있고 그런데 이거 단순히 성장성만 보고 투자한다? 저는 아직 슈팅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슈팅도 이렇게 크게 보여주고 떨어진 종목을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이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6천억인 기업을 실적을 어느 정도 좋은 방향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결코 적지 않은 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6천억이라는 거는 기업의 몸값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장성만 보고 가기에는 아무리 2차전지라지만 별로 선호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나서 박스권을 굉장히 오래 가져가고 있어요. 한 1년가량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박스권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탄력적이라는 게 조금 이제 뭐 그렇기는 한데 사실 캔들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약 1년가량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한 3만 한 6천원 정도부터 3만 5천 뭐 500원 그 정도부터 한 5만원 정도 사이를 박스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한번 슈팅이 나오려면 다이나믹한 변동성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무려 8천억에 가깝습니다. 까딱하면 1조를 가는 기업이에요. 저도 솔직히 2차전지가 뭐 거의 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평가를 보고 투자하기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진짜 성장성을 보고 가야지 이게 뭐 실적 보고 시가총액 보면은 진짜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야 뭐 계속 가져가도 좋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아직까지는 3,700억 정도 됩니다. 네, 뭐 실적이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시세를 워낙에 크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한 차례 슈팅을 보여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이 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4천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는 그나마 주가가 깨졌을 때 안정성을 도모해 볼 수 있고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지지라인 구간이 현재 주가가 그다지 멀지 않다라는 이격도가 멀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나노 신소재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 지금은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2차전지를 찍을 때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쫄보의 마인드로 투자해야 돼요. 2차전지를 투자할 거면.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2차전지는 저는 작년에 투자했었어야지 올해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성향이지 제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단기 매매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단타장인 이런 말 하는 거 웃기지만 단기 매매 성향을 보이는 분들은 지금도 투자할 만한 게 2차전지가 가장 최적이에요. 단기로 볼 거면 2차전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2차전지 쪽에서 보는데 빠른 것만 생각하면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죠. 그냥 안 되면은 그냥 뭐 다 돈 다 날리지 뭐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이런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저는 좀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 조정 이후에 반등을 줬지만 뭐 거래량이 터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 시세를 굉장히 많이 줬다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실적 대비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얘가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거 말고는 재물을 봐도 솔브레인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할 거면요. 부채 비율도 되게 낮거든요. 40%대면은 뭐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뭐 불안한 정도 수준은 아닌 만족스러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뭐 순이익이 올해 1,800억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 1,800억이면은 거의 뭐 1조 8천억이면 PER 10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PER 15배 이하로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기 어렵죠. 지금 현재 솔브레인은 가장 안 좋은 게 추세가 꺾이고 있다라는 거 말고는 저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투자를 할 거면 솔브레인 추세가 이게 끝나는 시점을 노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도 또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솔브레인 하방 압력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저는 한 28만 원 부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만 8천 원인데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상장했을 때 이때 주봉상 캔들로 이때 딱 캔들 몸통 기준 가격대를 형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28만원 언저리 28만원에서 29만원 사이에서 지지받고 한번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니까
한 28만원에서 29만원 사이 요 구간에서 한번 이제 지지받고 요 바운더리 안에서 지지받고 반등 주면 한번 솔브레인을 공략해보는 게 2차전지 쪽에서는 실적을 생각한다면 솔브레인이 괜찮지 않을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도 그렇고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그렇고 무난해요. 워낙에 한농화성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5천원짜리가 뭐 25,000원, 15,000원 막 이렇게 돼도 그래도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성장성은 솔직히 저는 솔브레인이 좀 더 괜찮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 정도 몸값이면은 2차전지 수혜를 받는 업종에서 실적을 이 정도 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채 비율도 30%대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차트가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차트만 좀 어찌어찌 됐으면 이거 진짜 투자해볼 만한데 차트가 좀 별로다. 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주봉상 차트가 너무 좀 아쉬운 게 사실이고 일봉상 차트도 너무 아쉬워요. 정말 좋은 건 월봉상 차트밖에 없습니다. 월봉상 차트는 기가 막히게 일목기준선 지지받치고 이제 재반등할 만한 그런 자리라서 월봉상으로는 자리 정말 좋은데 일봉주봉 차트가 별로 안 좋은 게 살짝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뭐 한농화성도 나쁘지는 않겠다. 아직도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몸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성장성 본다면 이것도 이제 탄력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 부채 비율도 낮고 실적도 준수하게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고꾸라져서 떨어진다 해도 낙폭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새로운 도약이 됐고 이미 시총이 별로 높지도 않고 현재 순이익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무리한 시가총액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차트만 조금 아쉬운 것 뿐이지 뭐 시가총액이나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이나 뭐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사실 낙폭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정말 이제 위험하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저는 뭐 한 10,000원 언저리까지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 아래로 떨어지긴 어려울 것 같고 떨어지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떨어졌다가도 15,000원 부근은 분명히 회복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15,000원 가격대에 매수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증시가 안 좋아진다든지 섹터가 이제 안 좋아진다든지 하면 결국 미래산업이고 전기차 산업으로 갈 거기 때문에 15,000원은 뭐 시간의 문제이지 요 가격대에서는 손실을 보기가 그렇게 이제 쉬울 것 같진 않다. 손실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웰크론 한택인데 웰크론 한택은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진짜 이제 성장성 노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보시다시피 1,000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1,000억이에요. 얼마나 이제 소형주였는지 아시겠죠? 항상 소형주를 매수하실 때는 투자하실 때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해요. 근데 대신에 올라갈 때는 기본 막 100% 단위 50% 아래는 수익으로도 안 보죠. 그래서 2천억, 3천억으로 이렇게 뻥튀기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적이 좀만 잘 나와도 그렇게 뜁니다. 막 50%, 100%가 그냥 뛰어요. 그래서 내가 좀 모험심이 있는 투자자다,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 뭐 웰크론 한택만한 게 없지 않을까. 지금 1,000억대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 봤자 뭐 한 1,200억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웰크론 한택은 한번 대시세가 나오면 전고점 뚫고 완전 새로운 가격대로 치고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50%, 100% 이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리스크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 그만큼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내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모험심이 있는 투자를 원한다면 웰크론 한택을 좀 보면 될 것 같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리고 이 파워로직스는 제가 진짜 권장드리고 싶은데 이게 진짜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카톡방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데서도 파워로직스랑 탑엔지니어링을 추천드린 적이 있고 아직도 이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제대로 슈팅 안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탑엔지니어링이 이제 파워로직스 모회사거든요. 이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저는 안 나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작도 안 한 기업들이라고 보고 단타장인 같은 매매 성향이면 저는 파워로직스를 차라리 볼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나 뭐 탑엔지니어링 이쪽을 저는 볼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솔직히 좀 속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실적과 그리고 이제 민기적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특히 이제 파워로직스 쪽으로 해서 보지 않을까. 지금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오는데 저는 이쪽도 뭐 나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실적을 안 보고 성장성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제 실적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실적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숫자 보세요. 이걸 뭐 실적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PNT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참 좋아요. 작년부터 이미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개선이 되었고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700억입니다. 정말 많이 오른 것 치고는 그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얘도 시가총액 막 1000억대, 2000억대 왔다 갔다 하는 나름 이제 뭐 소형주까지는 아니어도 중견 종목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NT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실적들이 점점 나오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정고점 돌파하는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얘가 또 한번 끼가 있는 종목이라 한번 슈팅 나오면 굉장히 강력하게 들이받으면서 뚫고 올라가니까 3만원 위로까지도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새로운 고가의 영역을 이제 노리는 매매를 좋아하면 PNT도 나쁘지 않다.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적도 준수하고 딜레이 되면서 옆으로 횡보하다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기업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FW는 제가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 수익 드려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온 기업인데 사실 좀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는 뭐 거의 엑설런트입니다. 2019년, 2020년 굉장히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던 AFW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여기서 맞춰준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8,000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8,000원 지지받고 반등 주는 게 딱 이게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예요. 딱 요 흐름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요 슈팅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딱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 굳이 이거는 2차 전지가 아니어도 기술적 반등 나올 만한 자리여가지고 AFW가 또 2차 전지 관련주기도 하니까 이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뭐 충분히 저는 기술적 투자 접근으로 해가지고 매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0,000원이로 한번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8,000원대인데 10,000원이로 한번 슈팅 노리면서 해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기술적 반등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지금 여기 지지라인이랑 가격대도 별로 차이도 안 나고 8,600원이랑 8,600원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AFW는 이제 좀 차트쟁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배터리주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신 EDP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계속 쓰기 시작하는데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시가총액도 안 높은 게 다행이긴 하죠. 뭐 부채 비율이 이제 100%를 넘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성장성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수급 들어오면서 한번 움직임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거 노리고 이제 매매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6월 말에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딱 시세를 타고 달리는 말에 딱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말에 이제 올라타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신 EDP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이 몇 개 더 있어요. 신흥 SEC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LNF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 LNF, 신흥 SEC, 상신 EDP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를 좋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지금 핫한 2차 전지로 이제 대세 흐름을 타고 수익을 내겠다면 요 3개 종목을 보는 게 좋아요.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드렸는데 신흥 SEC는 아마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어플에다가 신흥 SEC 좋다고 내가 몇 번을 추천했어요. 근데 진짜 더럽게 진짜 열받게 개같이 안 갔어요. 진짜 신흥 SEC만 안 갔어. 2차 전지 중에서. 근데 드디어 진짜 2차 갈 때쯤 올라갔습니다. 근데 역시 좋은 기업이니까 결국은 가요. 이렇게 진짜 늦게라도. 주식을 하면서 이번에도 난 또 느꼈어. 신흥 SEC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역시 좋은 기업은 속 터지게 할지언정 진짜 진짜 이제 진짜 가나 했는데 또 떨어졌어. 이제 진짜 가나 했는데 또 떨어지고 가나 했는데 또 떨어졌다가 이제야 슈팅 나왔어. 진짜 55,000원을 징그럽게 안 뚫었어. 55,000원을 진짜 징그럽게. 여기서도 저항 맞고 저항 4-5번 한번 저항 맞고 그제서야 뚫었어. 그러니까 징그럽게 안 뚫어주더니 분명 뚫을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늦게 갔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전쟁 구독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흥 SEC 아직까지 들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심심치 않은 응원의 말씀 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장에 믿고 신흥 SEC 추천 받아가지고 매수하셨을 텐데 안 올라가가지고 좀 열받았을 거예요. 그죠? 뭐 뒤늦게라도 올라갔는데 결국 좋은 기업은 결국 웃는 일이 온다라는 거 뭐 역시 또 검증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뭐 400억대, 내후년에는 뭐 560억대, 70억대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신흥 SEC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5만원 아래로 막 4만 얼마 이럴 때 추천드렸어요. 이때 매수했을 때는 선침해 관점으로 하는 거고 단기 관점으로 보면 좀 오히려 지금 자리가 더 좋다고 봐요. 바로 슈팅 날리고 있는 자리라서 신고가 써서 내가 봤을 때 이거 55,000원 아래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올라갔음에도 신흥 SEC 추천한 거를 몰랐던 구독한 지 얼마 안 된 영상을 이제서야 본 분들도 신흥 SEC 들어가는 게 저는 밸런스가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봐요. 시가총액도 너무 가볍지도 않고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이고 기업도 탄탄하고 업력도 엄청 긴 베테랑 기업이에요. 신흥 SEC가. 제가 이거 분석 많이 했거든요. 업력이 되게 길어요. 이 분야에 있어서. 완전 전문가들 기업이에요. 베테랑 업체이기 때문에
야, 이 업체가 안 간다는 게 나 진짜 이해가 안 갔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때. 어떻게 얘가 이렇게 안 갈까?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역시 베테랑들이라 그런지 이쪽으로 뭐 이제 장사가 잘 되나 봐요. 2차전지가 부흥하면서. 당연히 베테랑들한테 맡기겠지.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고요. 아니, 작년에도. 올해는 작년 비해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순이익이.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이제 훨씬 더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얘는 조정 나와봤자 55,000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1차 매수하고 만약에 그대로 슈팅 쏜다 그러면 그냥 익절하면 되고, 만약에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55,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면 가장 엑설런트하다고 전 봅니다.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잡아가지고 신흥 SEC 매매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밸런스 제 기준으로는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이니까, 신흥 SEC를 저라면은 2차전지 관련 중에 투자한다면 신흥 SEC를 지금 65,0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 떨어지면 55,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 요렇게 저라면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8만원 정도 저라면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는 신흥 SEC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신 EDP나 LNF도 좋긴 한데 LNF는 오늘 너무 많이 갔어. 오늘 18%까지 올라가가지고 솔직히 너무 많이 갔고요. 상신 EDP도 솔직히 뭐 시세 잘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신흥 SEC가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정 나오면 신흥 SEC 같은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만에 하나 진짜 2차전지 관련된 시세가 꺾여버리게 되면 추세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강제적으로 장기 매매가 돼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기술 높고 업력 길고 베테랑 기업이라서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 저는 죽을 수가 없는 기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신흥 SEC를 정말 늦게 간 종목이지만 대기만성형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 다 날아갈 때 뒤늦게 올라갔잖아요. 대기만성이 뭐겠습니까? 늦게 꽃을 피고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흥 SEC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내가 이거를 너무 좋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종목이 무거워져서 안 갔었나 봐. 그리고 까먹을 때쯤 에이씨 그냥 진짜 짜증나가지고 사람들이 나갈 때쯤 올라갔나 봐. 가벼워져가지고. 또 좋다고 단타장이 또 좋다 얘기해가지고 또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매서가지고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냥 결국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결국 신흥 SEC 끝까지 버티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수익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나쁘지 않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당근 빠따로 들고 가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 홀딩을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흥 SEC에 대한 자세한 이제 매매 전략이나 아니면 기업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어디다 올려드리냐?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리뉴얼을 또 하려고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종목 추천도 이제 하나씩 할 거예요. 가격 전략도 잡아줄 거고,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도 다 적어서 올려줄 겁니다. 완전 좋죠.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다가 지금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단타사냥꾼 어플에 100% 무료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고 게시물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신흥 SEC 관련해가지고 기업 리포트 작성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제 연구원이랑 같이 공동작업해서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다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무료 회원가입 하시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래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